여러분 혹시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ADHD, 우울증, 뭐 이런 뇌과학이나 심리에 관련된 용어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미국 청소년들이 SNS에 뭐랄까 자기소개란에다가 아예 해시태그 우울증, 해시태그 ADHD 이렇게 마치 이걸 패션인 것 마냥 적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패션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과 같은 맥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우울감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 ADHD가 패션이 될 정도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우울감을 겪었을 뿐인데 나 우울증인가? 일상적인 주의산만 겪었을 뿐인데 나 ADHD인가? 이렇게 명명해 버리니까 오히려 더 상태가 심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 패션 우울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야, 우울증 아니다. 그거 패션이야. 우울감이야. 핑계대지 마.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누구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심하게 느낀다면 쉽게 정신과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누구나 편하게 정신과를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야, 이거는 우울감이니까 잠깐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야. 나 털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에 가야겠다 해서 정신과 가서 제대로 진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진단도 안 받고 그냥 중간 어딘가에서 뭐 패션으로 붙여놓지 않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우울감에 빠져 사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말고 우울증은 무조건 병원 가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정신과 가야 되고 대신에 우울증까지는 아닌 일상적인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울하면 정신과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과 문 열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꾸준하게 실천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나는 망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나 정신과 가야 될 타이밍이구나 라고 가보시길 추천한다는 의미에서 우울감을 극복하는 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행복해지려 하지 마라.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세상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어디 여행을 가 있고 다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불행한 걸까? 생각하면서 따라서 여행도 가보고 인증도 해보고 뭐 차도 사보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지냐? 안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그 인스타를 탐구하는 행동이 어떤 심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비교 심리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스타에는 내가 아무리 뭐 맛있는 식당에 가고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365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물론 뭐 완전 핵금수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스타에는 365일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이 올라옵니다. 인스타 친구가 보통 300명이 넘으니까. 그러니 어때요? 내가 아무리 비교 심리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나도 열심히 살아도 인스타랑 비교를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365일 리스폰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비교 심리에 출발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그런 인스타에서 시작된 어떤 행복해지기 위한 발버둥이 그 끝이 허무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맛있는 데 가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가요.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한 3번, 4번 하다 보면 딱히 그렇게 좋지도 않아. 결국 비교 심리와 허무가 종합돼서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을 해도 항상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 노력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얻을 걸 좀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 인간은 월 100을 벌어도 1000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불행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뭘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성공, 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다. 뭐라고요? 성공, 부,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 고뇌를 어떻게 피하는 것이냐.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징자다, 시계추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돈이 너무 없어, 건강이 너무 없어, 고통이죠. 근데 그게 좀 해결이 됐어, 돈이 점점 많아져. 근데 그 끝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무료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완벽한 거, 모든 걸 다 갖춘 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왜? 그래봤자 무료해지기밖에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통만 피하고 중간 어디 머물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통만 피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불행을 피할 수 있냐? 그를 위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감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억 버는 사람 보고 우와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게 아니고 밥 굶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슈퍼카 보면서 막 나도 람보르기니 사야지, 이게 아니고 아유 뭐 좀 오래됐어도 비 오는 날 편하게 출퇴근할 때 탈 수 있는 차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한 태도가 뭐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걸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행을 피하고 싶다 뭐예요? 건강만 잃지 말자. 이것만 잃지 않아도 최소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럼 건강 관리 어떻게 하겠어요?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하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헬스 쇠질 해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많이 달려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다른 거 못 하겠으면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게 건강 관리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식단들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거를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은 속에도 안 좋을 뿐더러 소화기관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다른 곳에 쓸 에너지를 남겨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절제하는 게 건강 관리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불행을 피하기 위한 3번째 요소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불행의 요소를 상당히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뭐라고 말하냐?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여유는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보낼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거고, 아플 때 미루지 않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북토크에서 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컨텐츠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막 가끔 이런 댓글 달립니다. 돈에 미쳤다, 이런 댓글 달려요. 근데 정확히 제 의견은 뭐냐? 돈은 중요해.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불행을 막기 위해서야.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이 늘어나면, 돈이 좀 많아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략 연봉 9천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를 넘어가면 돈이 행복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는데요. 그럼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통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쓸 게 아니라 고통을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감사하자. 건강을 챙기자. 그리고 결핍을 유도할 정도가 아닌 수준의 돈은 벌어야 한다. 이렇게 불행을 피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2번째 방법, 바로 바쁘게 살아라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레이싱 중이에요. 고속으로 커브를 돌아야 돼. 이때 잡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몰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 그런데 널널하게 맨날 아는 길 그냥 멍 때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 만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통화하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즉 널널하고 여유가 생기면 잡생각이 틈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잡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야, 그렇게 막 빡빡하게 정신없이 사는 게 좋은 거냐? 그거 하면 사람들 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냐?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퇴사할 때 직장 빡세다고 퇴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빡세더라도요, 의미 있는 일 재밌게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소속감 느끼고 보람차해요. 재밌어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퇴사를 많이 하냐면요, 널널해. 근데 회사가 비전이 안 보여.
내가 여기 있다가는 커리어 작살 날 것 같아. 그럴 때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 대부분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하루에 6만 가지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중 95%는 어제와 똑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여유가 있으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계획, 생각 엄청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망할 것처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해보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뭔가 생각과 달라.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밀도 있게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잘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생기냐? 생각을 충분히 했음에도 자꾸 더해. 어떤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실천도 못하고 인생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요새 많이 우울하다. 그래서 요새 잠도 잘 못 잔다. 그런 불면증을 겪고 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잠을 잘 못 자니까 더 우울해지니까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날 그 사람이랑 하루 종일 좀 붙어있게 일정을 꽉 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빠가지고 이동도 엄청 했어요.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진짜 점심시간 때쯤 만나서 저녁 잠들기 전까지 논스톱으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달렸어요. 그날 저녁에 그분이 불면증은 개뿔, 기절. 그리고 다음날 너무 상쾌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핵심은 뭐야? 바쁘게 정신없으면 우울할 새가 없어요. 물론 제가 영상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바쁘게 살아도 극복이 안 되는 우울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도 안 된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넘어간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는 인생이 의미 없다 느끼거나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뭔 의미인가를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우울하다고요. 의미 있는 일을 바쁘게 하고 있다? 우울할 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우울하다. 좀 바쁘게 시간표를 채워보세요. 정신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 당연히 병원 가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 생각에 머무를 시간이 없으면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우울감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바로 할 수 있는 일만 해라.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고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울감을 지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앞에는 사실은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내 능력을 벗어났다.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일은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포기하면 돼요. 라이놀드 니부어라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핵심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다.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갈아타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해 엄청 봤거든요. 실수해가지고 넘어가려고 산 집은 시세가 거의 1억 가까이 떨어져 버리고 기존 원래 살던 집을 팔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못 팔아가지고 대출금 나가고 진짜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냥 원래 월급이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 돈이 그냥 안 나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처음에는 진짜 등신 이러면서 집을 팔고 샀어야지. 왜 내가 미리 계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별의별 자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아예 꺾였어.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못해요? 집값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런 거 못해요.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소득을 더 만들어야겠다. 대출금을 내기가 빡빡한 상황이니까 대출금 낼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빡세게 한 겁니다. 여러분, 북토크 멋있게 시작한 채널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채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울감과 걱정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집값 떨어질 때 엄청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우울감과 걱정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대처를 반대로 하니까 생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걱정하니까 우울해지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감에 빠져 있다. 내가 지금 왜 우울한 것 같은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한번 글로 다 써보세요. 그리고 그 써놓은 항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힘든 이 법칙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울감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우울감이지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의심된다. 병원 가세요. 우울감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그냥 무조건 정신과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 문화에서 사람들이 정신과 문 열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가벼운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셀프로 해결해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자? 행복을 추구하기보단 불행을 피하자. 어떻게? 감사하고 건강을 챙기고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범으로써. 두 번째, 바쁘게 살아라.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다. 나의 불행을 곱씹을 여유가 없으면 불행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일만 해라. 우리가 우울해지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이다. 바꿔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해선 안 된다. 이러한 마인드와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했고요. 오늘도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을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북토크 시청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